자, 충동 통제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 통제 장애는 현대 사회의 특징과 맞물려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심리 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충동 통제 장애에 속해 있는 5가지의 하위 장애들에 대한 진단 기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학교 2학년 남자 학생 K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K군의 부모가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부산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던 K군이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성적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학년 학생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해서 K군의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 사죄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K군은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고 학교에 자주 결석하고 오락실이나 학교 근처를 배회하였으며 부모의 돈을 몰래 훔쳐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도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품행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함께 보실까요? 20대 중반의 P군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약간 무섭습니다. P군의 부모는 요즘 아들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서 친척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P군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P군은 무단결석과 폭력으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퇴학을 당했고요. 퇴학 후 부모에게 자주 용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자제품이나 귀중품 등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쓰곤 했습니다. 부모를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가다시피 했고요. 폭행 사건으로 2번이나 구속되어 부모가 피해자에게 큰 보상비를 주고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모는 친척들과 상의를 했고 P군을 변화시키려면 불량한 친구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판단으로 정신병원에 당분간 입원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의 친척집에 가자고 P군을 속여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P군은 퇴원을 요구했으나 부모에 의해 묵살되었고요. 이후 2달 동안 병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부모님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켰다며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기를 띠고 덤벼드는 P군에게 부모는 싹싹 빌었으며 일주일 내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겠다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P군의 부모는 자식이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도 우리 충동 통제와 관련된 하위 유형에 해당되겠는데요. 어떤 장애에 해당되는지 잠시 뒤 진단 기준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대의 여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M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M양은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문제 행동 때문에 대학교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도 몰래 자꾸 훔치게 된다는 주호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나는 물건을 보면 훔치고자 하는 충동을 참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양은 기숙사의 다른 학생 물건들 뿐만 아니라 문방구,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을 훔치곤 했으며 이제는 훔치는 일에 숙달이 되어 CCTV가 있는 곳을 재빨리 파악하고 판매원이 경계를 늦추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훔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벽이 중학교 때부터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로 부쩍 심해졌습니다. 최근에 M양은 물건을 잃은 학생들에게 태연하게 대하는 태도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며 자신의 도벽 행동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며 상담실을 찾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벽증이라고 불리우는 충동 통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심리장애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